파란 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죠. 지금 결혼 예비학교처럼 결혼 만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네요. 오늘은 78번째 결혼 만류 대상 10번째입니다. 하이파이브 해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하이파이브 해주기, 손을 딱 부딪히는 하이파이브 해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이파이브 많이 하시잖아요. 하이파이브, 그죠? 하이파이브. 이런 경우 있습니까? 혹시 하이파이브를 기분 좋게 손을 쫙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무반응을 할 때 아주 좀 난감하고 좀 황당하고 민망하고 경상도 말로는 아주 뻘쭘한 상황들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대상, 만약에 결혼 대상자인데 어떤 그 하이파이브에 응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분과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하이파이브는요,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쪽 손 양쪽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손뼉은 혼자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파이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손을 밀고 혼자서 응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뭔가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인데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 주어야만 형성되는 게 하이파이브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관계를 보면 그 정도와 빈도와 강도를 보면 그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파이브는 아무하고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말은 면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있고 어떤 형성된 그 기본적인 바탕이 있다는 뜻이지, 생면부지의 사람하고는 하이파이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축구라든지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장소 혹은 콘서트라든지 이런 장소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 불특정 다수,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과도 옆 사람 같이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서로 부둥켜 안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고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그럴 때 막 기쁨의 환호성이 터지면서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바람이 그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기분이 한껏 올라갔을 때는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혹은 뭐 콘서트장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그 공연이 계속될 때, 기분이 업됐을 때 같은 공동 관심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부부 관계의 하이파이브는 어떨까? 뭐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자, 첫째,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생각이 났다. 그럴 때 내가 기분 좋게 이 배우자에게 손을 쫙 내밀면서 이런 거 생각났는데 기분 좋게 접근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들음과 경청과 인정을 해달라는, 또 때로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행위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한 일에 대한 성취, 완성을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인정과 축하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죠. 혹은 공동의 관심사, 두 사람이 똑같이 부부로서 바라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정말 소원 성취되었을 때 피차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파이브를 할 때 응해주지 않으면요, 되게 뻘쭘하고 민망하고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일단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액션을 한 사람이 거절감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중년기 이혼, 황혼기 이혼에서는 그동안 가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이혼만큼은 불가능하다, 절대 원칙을 고수해 왔던 분들이 도리어 아주 완고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인은 수도 없이 하이파이브를 외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최소한의 노력, 또 최소한의 기본 자질,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누적된 어떤 분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혼자만 버거웠다. 이런 느낌이 켜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이혼을 고집하게 된다는 거죠. 하이파이브는요, 또한 이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수단입니다. 일단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이고 외향성이고 관계 친화적인 사람일수록 하이파이브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응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누군가가 하이파이브를 해올 때 응해주는 사람은 일단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영문을 모르고 응해줄 수도 있지만 일단 누군가가 액션을 취해올 때 일단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반응해 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 기본 존중의 차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었다고 볼 수 있죠.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사람은요, 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 좀 독선적인 사람, 경계심이 많은 사람, 무감각한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이파이브에 응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늘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는 배우자는 속 터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파이브 응해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결혼이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다. 시너지 물리학적 관점이죠. 하나가 100이고 이쪽도 100인데 합하면 수학적으로 200인데 둘을 합하면 500이 되고 1000이 되는 이 물리적 법칙 시너지 효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큰 사람들, 자기라는 속에 갇힌 사람들, 자기 폐쇄적인 사람들, 심리적 자폐에 빠진 사람이 결혼을 하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배우자도 동시에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한쪽이 하이파이브를 외쳐도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황당하고 좀 불편하고 갈수록 이상해지고 밑빠진 독에 물 묻는 것 같고 나중에 탈진할 위험성이 다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더더욱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자주 하이파이브를 한다. 둘의 관계, 친밀도가 높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배우자가 하이파이브를 해올 때는 일단 응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묻더라도 일단 해오는 액션에 대해서는 응해주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 차원에서라도 하이파이브에는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하이파이브를 자주 하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에서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지 좋은 사람일 때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액션을 취해올 때 흔쾌히 기분 좋게 내가 응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내오는 사람이 다소 약하게 해올지라도 내가 응답하는 쪽에서 좀 힘있고 활발하고 활달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줘서 소리가 쫙 날 때 둘 사이에는요 친밀감과 어떤 관계적 시너지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요 배우자 선택에서 결혼 만료 대상 하이파이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